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맹자 이후 2300년 만에 밝힌 고조선 정전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조선 정전제 하면 처음 듣는 말씀이라 생소할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고조선 정전제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좀 사진이 보이는데요. 이 사진은 드라마 정도전에 나오는 그 우물정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우물정자, 밭전자, 정전제인데요. 과연 그 정전제의 한번 그 정전제의 바른 모습이 뭐냐, 이것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KBS 드라마 정도전에서 정도전이 그 당시 이성계 장군한테 우물정자를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결론 내용은 뭐냐면 정전제는 당시 이제 토지제도, 고려 말의 어지러운 사회, 혼탁한 사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그 개혁의 대상이 뭐냐, 바로 고려 말의 토지 제도를 개혁해야 되는데 바로 이 우물정자를 보여주면서 과거에도 이렇게 우물정자, 정전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에도 조선을 세울 때 이 당시에도 이렇게 정전제는 중요한 하나의 그 시대적인 과제였고, 바로 그 당시로서는 고려의 토지 제도를 아주 혁명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조선의 토지 제도가 나오게 되죠. 그것을 상징한 것이 바로 저 우물정자 정전제였습니다. 오늘은 맹자와 주역에 나오는 정전의 이론, 또 우와 주대의 정전 이론, 또 고조선 정전제와 하가점 하층문화, 또 이 정전제의 시원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서 과연 이 정전제가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맹자에 의해서 하은주 시대에 정전제가 나왔다. 우리가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하은주 이전에는 정전제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맹자는 지금부터 한 2300년 전 인물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하우씨는 50묘의 공법을 썼고, 은나라 사람들은 70묘의 조법을 썼고, 주나라 사람은 100묘의 철법을 썼다. 그래서 맹자라는 책이 있죠. 맹자라는 책 등문공 상편에 이 원문이 나옵니다. 하우씨는 50이 공하고, 은희는 70이 조하고, 주인은 100묘의 철하니, 이런 규절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규절을 이제 해석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은 정전 과거의 하은주, 우리가 말하는 역사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면 3대인데 하은주 시대에 정전제를 운영을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운영했느냐, 땅을 나누어 주기를 하나라 때는 50묘의 땅을 한 가구당 50묘의 땅을 나눠주고 세금을 받을 때는 공법으로 받았다, 이 얘기예요. 은나라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은나라 사람들한테 한 가구당 70묘의 땅을 나눠주고 조법으로 세금을 받았고, 주나라 사람들은 100묘의 땅을 나눠주고 철법으로 세금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50묘, 70묘, 100묘라는 것은 바로 정전제의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공법, 조법, 철법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 당시에 이제 납세, 공물을 어떻게, 세금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또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맹자라는 책 속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정전제라는 말을 하기 전에 정지라고 그랬어요. 정지는 우물정자 따지자, 그래서 정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자가 맹자 책을 설명하면서 정전제라 했어요. 그래서 우물정자, 밭전자, 정전제라 해가지고 이름을 정전제로 지으면서부터 그 뒤로 이제 우리가 맹자가 말한 그 제도를 바로 이제 정전제로 이해하게 돼서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정전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맹자는 이 정지라는 말을 쓰면서 우물정자 따지자를 쓰면서 왕도 정치의 표본으로 그 당시에 혼란한 사회 속에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임금은 왕도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왕도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정지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정전제를 실시하면 왕도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전제는 한마디로 뭐냐, 공전과 사전, 땅을 나누어서 백성들한테 땅을 나누어 줌으로써 공평하게 세금을 공평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이런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백성들의 민심을 사서 그 민심에 백성들이 민심을 삼으로써
비로소 왕도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정지 정전제가 당시 맹자 시대에 그 화두로서 제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미를 제기하는 건 뭐냐면 과연 하은주의 정전제라고 하는데 이 정전제가 어디에서 기원했느냐, 어느 나라로부터 왔느냐, 그 기원, 그 시온을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주자라는 분은 뭐라고 했냐면 이 정전제는 은나라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왕부지라는 학자는 황제에서 온 것이다. 우리의 이 정약용은 기자에서 온 것이다. 또 이기는 요순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학자들마다 정전제가 그 기원, 정전제가 어디서 왔느냐 그 이제 근원을 얘기할 때마다 학자들의 주장이 달라요. 저는 여기서 이제 과연 정전제의 시온이 어디 있었겠느냐, 하은주냐,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고조선을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고조선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맹자와 주역께서 말하는 그 정전제의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밭을 논밭을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나눠주냐면은 우물정자, 이렇게 우물정자 형태로 나누어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물정자의 가운데는 공전이 되고, 공전이 되고, 나머지 바깥으로 8가구가 사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규모를 예를 들면 이 길이가 1리인데, 1리는 우리가 뭐 보통 한 400m 이렇게 이 정도 얘기를 하죠. 이 길이 400m인데 그것을 한 가구당 100묘씩 나눠요. 100묘를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제가 대강 따져보니까 1묘가 한 50평 내지 한 70평 정도가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각 가정에 이제 가구별로 나누어 주는데 그 8가구에 똑같이 나눠주고 가운데는 공전이라 해서 저것은 바로 8가구가 힘을 합해서 이 땅을, 이 농사를 지어서 이 공전, 이 100묘에서 나온 이 수확물은 바로 국가의 세금으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자기가 농사를 져가지고 자기 수익으로 삼고, 100묘, 자기가 지은 100묘에서는 자기가 가정의 수익으로 잡고, 세금 내는 것은 공적으로 공전에서 지은 요것만 내면 되니까. 다만 각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공전에 짓는 것만 노동력을 합해서, 인력을 합해가지고 같이 이제 협동으로 해서 저 공전을 잘 지어가지고 그 공전 수확 그대로 세금 내면은 사전에서는 세금을 내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당시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토지제도고 또 농사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맹자가 이 정전제를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가운데를 공전으로 한 거죠. 각 가구가 100묘씩 사전으로 받고 그 공전을 다 같이 농사를 져서 그 공전에서 수확을 대신 세금을 한 번만 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정전제는 바로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왕도 정치를 구현할 수 있고, 또 맹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항산이 있는 자는 항심을 갖는다. 그러니까 항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일거리 또는 재산, 각 가정에 기본적으로 각 가정이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재산이 있어야, 일거리가 있어야 백성들이 항심을 갖는다. 그래서 바로 정전제, 땅을 주는 것은 바로 이제 거기에 기초한 것이죠. 그래서 요즘도 그렇지만은 생업이 안정돼야 되니까, 생업이 안정되지 않으면은 항심을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거리, 먹거리 문제를 기본적으로 저 사전을 통해서 해결을 해줬던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나라는 하우시 때는 50묘의 공법, 은나라는 70묘의 조법, 주나라는 100묘의 철법을 썼다. 그래서 그 실제를 보면은 자기가 생산한 거에 10분의 1씩을 내는 것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이다, 조다, 철이다. 이게 내용이 사실은 어려운 말인데요. 여기서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공법이라는 것은 개인이 경작을 해가지고 개인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나라 조법은 개인이 경작을 하지만 공동 납세할 때는 공동으로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철법은, 주나라 철법은 개인이 하지만 농사는 개인이 지는 거지만 그래도 공동 경작을 해서 공동 납세한다. 이것이 이제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나라 때는
보다 이 철법이라는 것이 아주 철저하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동경작, 공동납세하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공전이 있고 사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전은 개인이 열심히 농사를 져가지고 자기의 수확으로 이제 거두어 들이는 것이고, 세금은 언제나 같이 8사람이 같이 지었던 공전의 수확물로 세금을 내는 것이니까 그 원칙은 변하지가 않는 것이죠. 다만 이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공법이다, 조법이다, 철법이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역에도 이제 이 말이 나와요. 주역경문 48번째에 수풍 정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은 개업하되 불개정이니 무상무득하며 왕래정정하나니 이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물정자를 얘기했는데, 주역에는 개읍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읍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마을 읍이 아니라, 고을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정전제를 의해서 얘기하는 기초 단위로서의 읍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물정자로 나오면은 아홉 등분이 되죠. 9등분이 되는데 이 각각의 등분을 지압이 부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부, 2부, 3부, 4부 해가지고 9부예요. 이 9부가 모여서 하나의 우물정자가 돼요. 이건 이제 정전제의 기초 단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우물정자가 4개 모여서 바로 고을읍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읍이라는 읍이. 그러니까 이 읍은 그냥 읍이 아니라 이 우물정자가 4개 모였을 때 비로소 읍이라고 한다. 이런 표현들은 이제 주례라는 책에 이런 규절들이 나와죠. 그래서 무상무득하다 이런 얘기들은 뭐냐면은 바로 이제 이 주역에서도 이 왕도 정치의 어떤 그 정신을 얘기한 건데요. 여기서 우물정자의 의미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우물정자, 우물이라는 것은 인류가 처음에는 이제 바닷가에서 살다가 육지에 들어오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우물이죠. 그래서 인류가 우물을 발견함으로써 지하에서 물을 찾아내므로써 인류가 내륙에서 이 육지에 와서도 정착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것이 그래서 우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살다가 인류가 우물을 발견하면서 바로 육지에 와서 정착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우물은 참으로 소중하다. 인류 역사에서 매우 소중한 그런 발견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20년대 과거에 그 역학자이신 야산 이달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 우물정자를 가지고 가운데를 또 다시 밭전자를 그려서 병원도 짓고 공장도 짓고 해가지고 현대적 의미의 그 정전제를 한번 실제로 이 강원도 철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셨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오래 지속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개업 불개정도라는 이렇게 정전도 그림을 그려서 실제로 주역에서 배운 그런 정전제 이상을 실제로 이렇게 강원도 철원에서 제자들과 함께 시행을 해봤는데요. 아무튼 어려웠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그 공전. 이 공전을 같이 와서 이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공전을 이제 운영하기가 이제 어려웠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기심이 발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정전제를 실제 할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전해옵니다. 정전제의 내용을 좀 더 분석해 보면, 이것은 금문에 이런 표시가 있어요. 바로 이제 우물정자고 그 다음에 위에서 방아를 찢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이거 한 3000년 전에 그 금문에 이런 그림이 청동기에 이런 이 글자와 그림이 전해오고 있거든요. 바로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이러한 그림과 글자가 있었다는 얘기는 실제로 정전제가 저런 모습으로 시행이 됐구나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정전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물정자는 사실은 가운데에 점이 있는 것이 실제 가장 원래의 우물정자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제 우물정자 가운데에 점이 있는 것이 실제의 우물정자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저런 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과거에는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저것은 이제 그 우물정자에서 수확을 거둬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둬서 방아를 찢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물정자 이 하나도 사실은 뭡니까? 고문자의 관점에서 저 글자를 이제 분석할 수가 있죠.
과연 정전제라고 하는 사회제도 이전에 그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저런 우물정자의 관념이 형성되어 있는가? 또 그 고문자로서의 우물정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가? 한번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다시 이제 주대의 정전제를 보면은 사실은 이제 맹자는 하은주를 설명하면서 주나라의 그 철법에 대해서 특히 문왕과 공유를 설명하면서 그 문왕 시대의 그 정전제를 좀 더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공유가 했던 그 이제 시전에서 했던 뭐 철전, 유량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앞에까지는 이제 맹자를 중심으로 또 주역에 나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정전제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5월 춘추라는 책에는 과연 정전제 또는 이 고조선 또는 가서 어떤 것이 나오는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5월 춘추가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가? 바로 이겁니다. 꿈속에 현이 창수사자가 나타나서 이 금관 옥자, 이 금관의 청옥으로 쓴 글자를 우가 받아서 통수지리를 얻을 수 있었다. 통수지리는 뭐냐면 그 당시에 우가 있을 때 홍수가 져서 홍수를 다스리는 방법, 치수, 우리가 말하는 치수법이죠. 치수법을 그 통수지리를 얻었는데 누구한테 얻었느냐? 현이 창수사자한테 얻었다. 이 말이 이제 5월 춘추에 나와요. 꿈속에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 말이 이제 너무 좀 상징적인데 사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우 임금이 이러한 홍수를 극복하는 이 치수법을 받았는데 누가한테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꿈속에 현이 창수사자한테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좀 애매하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뭐냐면 내미 부산 주신지공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으로는 부산에서 통수의 이치를 가르쳐준 주신의 공을 찬미하고 밖으로는 성덕으로서 천심에 보답하는 것을 널리 폈다. 이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주신이라는 말이죠. 주신. 주신이 과연 어느 나라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단지 신채호 선생님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현이 창수사자, 그 다음에 통수지리, 그 다음에 이 주신, 이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보겠습니다. 또 이 5월 춘추의 내용이 또 사기 정의, 그러니까 사기의 그 주석집인 정의에 들어가서 이 말이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5월 춘추에도 기록되어 있고 사기 정의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 현이 창수사자 이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주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결국 여기서 뭐냐? 5월 춘추에서 상징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보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사기 정의에 들어가는데 사기 정의도 물론 현이 창수사자라고 해서 현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에 밝히지 않았지만 단지 신채호 선생은 주신이라는 말은 바로 숙신이고 고조선이다. 이렇게 이제 단지 신채호 선생이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이는 바로 요즘 말하면 동북이다. 동북방에 있는 바로 북방에 있는 바로 고조선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이죠. 물론 조선에 대해서는 산해경에도 뭐 숙신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는 이제 조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우리가 숙신, 그러니까 문헌에 나와 있는 숙신이 구체적으로 주신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역사에서 말하는 숙신이고 숙신은 곧 고조선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은 전체적인 이 문장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이 창수자는 누구냐? 바로 고구려에서 온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고구려에서 뭘 전해야 되느냐? 첫째는 치수법, 홍수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줬다. 두 번째는 그런 사이에 홍수 다스리는 치수법만 가르쳐 줬겠느냐? 또 다른 것을 또 전해주지 않았겠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지 신채호 선생은 조선 상고사에서 현이 창수사자는 그 누구냐? 바로 고조선에서 숙신은 바로 고조선이기 때문에 고조선에서 온 사람인데 바로 누구냐? 바로
단군의 태자 부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 조선 상고 문화사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바로 주신은 숙신이고 숙신은 고조선인데 이때 우한테 치수법을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부르태자다. 또 뿐만 아니라 부르태자가 우한테 또 뭘 전해주느냐, 조정시민이라고 나와요. 조정시민인데 무슨 얘기냐, 정전제를 이 조정이니까 정전제를 전수받아서 백성들한테 시범을 했다. 누가? 부르태자로부터 우가 정전제를 우가 부르태자로부터 정전제를 받아서 백성들한테 시범을 했다. 그것이 바로 조정 시민이다. 이렇게 이제 단재 선생이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고조선의 부르태자가 우한테 뭘 전해드느냐? 오행치수의 법을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정전제도 가르쳐줬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가르쳐줬다. 이것이 바로 단재 선생님이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